안녕하십니까.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각각 뭐가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은 제가 옛날에 메가스터디 영어 인터넷 대표 강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때그때 입시 제도를 생각하면 영어 공부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되고 영어 공부의 양도, 질도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요즘 입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년부터 영어 공부의 중요한 변수는 수능의 절대평가입니다. 즉 1등급, 2등급, 3등급, A, B, C, D 이렇게 몇 등급인가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게 몇 등이고 점수가 1점 더, 2점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수학보다 영어가 훨씬 더 좀 가중치가 적어진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요. 영어는 역시 영수의 한 과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 입시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1등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즉 1등급, 2등급 하나의 급간이 떨어지면 대학이 몇 계단이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영어가 내가 A등급이냐 B등급이냐 이 절대평가를 받기 전에 언제까지 이 A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최고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어야 그래야 입시에도 성공합니다. 왜?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과탐, 사탐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면 절대로 상위권 대학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중3 때 수능의 최고 등급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확인하고 내신을 받는 거고 중학교 때 진짜 실력을 쌓아야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옛날하고 달리 중학교 때 영어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중학교 때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 공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엄청난 양의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즘 대학교를 가는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 특목고, 자사고 혹은 일반고등학교 1등급 이미 중3 때 갈라진 그 틈이 고등학교 때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요즘의 대학 입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중학교 때 내신,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가서 대학 입학 입시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학교 내신을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요. 중학교 내신의 등급 차이는 지필고사, 이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근데 재밌는 것은 50점의 수행평가가 한 학기에 하나씩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예를 들면 1학기다 그러면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수행평가 50점. 웃긴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200점에서 수행평가 50점보다 4배가 크지만 실제 반영되는 점수는요. 200점이 50점 돼서 수행평가하고 함께 같은 점수가 들어갑니다. 결론? 1대1이 아니라 지필고사보다 4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내신이 좀 쉬운 데도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만점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 수행평가는요. 첫째, 에세이를 봅니다.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에세이를 봅니다. 우리 아들 중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첫 번째 본 에세이가 뭐냐? 네가 장발장이라면 너는 은수저를 훔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설득력 있게 1200자로 쓰시오.
에세이를 쓰는 거였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수행평가가. 그러면 느끼셨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에세이는. 물론 수행평가는 에세이 말고도 스피킹도 있습니다. 즉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린 영어의 아웃풋 잉글리시, 말하고 쓰고 듣고 읽고 이런 인풋 영어보다 아웃풋 영어를 더 신경 쓰라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웃풋은 경험 속에 녹아내려가지 않는 한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세이를 또 스피킹을 제대로 하려면 초등학교 때 영어 교육이 그만큼 4, 5, 6학년 때까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중학교 때 내신도 나오고 그리고 수능도 볼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로 지금의 영어 입시입니다. 결론부터 아시겠죠? 중간 기말고사보다 수행평가가 중요하고 수행평가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요. 반드시 이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에세이 만점, 예를 들면 30점, 28점, 26점, 24점 2점 정도의 급간이 있습니다. 스피킹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서 딱 인원수를 제한해서 등급을 제한해서 내신을 매기는 게 요즘 대부분의 중학교 내신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학교 때 아웃풋 잉글리시를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4, 5, 6학년 때 이때 에세이도 써보고요. 스피킹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개의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아니라 진짜 기억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실용 영어가 같이 나와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영어 공부가 입시에 아직도 중요한데 중학교 때 특히 입시가 중요한데 초등학교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아웃풋 잉글리시 말하고 쓰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어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시의 패러다임을 잘 부모님들이 아시고 그거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어는 즐거운 영어, 행복한 영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방법을 가장 빨리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영어 공부의 성공 방정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고 싶습니까? 저와 함께 하나씩 짧고 굵게 공부해 봅시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 How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울렁거리는 마음 혹은 뭔가 공포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영어 울렁증과 영어 공포증이 왜 생기느냐? 사실은 잘못된 영어 공부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영어를 공부를 한다면 혹은 공부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대로 노출시킨다면은 영어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결코 어렵지 않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영어 공부입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가 왜 잘못됐느냐? 사실은요. 언어를 읽히는 단계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즉 영어는 외국어이기 전에 그냥 언어일 뿐입니다. 우리 모국어가 우리에게 습득되는 과정하고 똑같이 영어도 언어를 배우는 4단계에 그대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듣기. 아니, 말하기는 아니죠. 말하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이럽니까? 아니죠. 듣기. 그 다음에 뭡니까? 읽기, 쓰기, 노노. 듣기 다음에 말하기죠. 그 다음 듣기 다음에 말하기 다음에 뭡니까? 읽기가 되겠죠. 읽기. 그리고 마지막에 쓰기입니다. 다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요 4단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요, 귀. 즉 다시 얘기하면 귀가 뚫려야만 외국어 방이 생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중이가 즉
바깥에 있는 귀가 웨이고 안에 달팽이가 있는 뇌인데 중이염 앓는 경우가 있는 중이라는 게 있죠. 중이가 탁 여다지 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듣던 주파수하고 다르면은 이 여다지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튕겨져 나가는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300시간 이상의 노출이 있다 보면 중이가 열리면서 그때 귀가 뚫린 거고 그제서야 머릿속에 영어의 방이 생기는 겁니다. 영어의 방이 생겼다는 것은 그 다음에 들려오는 것이 거기에 저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장됐다는 거 뭡니까? 입으로 나올 수 있는 speaking, listening, 그 다음 이 방에 저장된 게 speaking으로 나옵니다. 자, speaking을 하다 보면 문장의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reading을 할 수 있는 거예요. reading을 계속 하다 보면 S자 붙이네, 안 붙이네, S자뿐만 아니라 who를 쓸까, which를 쓸까, 이렇게 문장의 형식을 점점점 패턴화 되면서 마지막에 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 네 개의 과정이 모든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자 외국어 학습할 땐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냐?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모든 모국어,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지만 외국어는 따로 신경 써서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listening, speaking, 그 다음 reading, writing.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쓰기. 문법 공부부터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좀 되면 뭐예요? 독해, reading.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했어야 되는데 앞에 거는 무시하고 뒤에 걸 하니까 귀도 안 뚫리고 영어의 방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혼나가면서 때로는 맞아가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에 들으면 이 프로세스를, 이 과정을 순서를 한번 바꿀 때 약 80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 결국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공부에는 순서가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실용영어입니다. Practical English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접하는 거, 그리고 자주 써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써먹는 거,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실용영어부터 시작해야 그래야 영어가 느는 겁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거, 고단위의 학습, 어려운 단어, 문장, 이거는 나중에 점점 자기가 필요할 때 익힐 수 있어야 그때 영어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실용영어부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융합교육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영어를 위한 영어 지문만이 아니라 영어를 가지고서 수학도, 과학도, 또 역사도, 문화도 이렇게 다양한 읽을 거리나 알 거리를 영어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융합교육의 영어가 되어야 그래야 영어가 제대로 된 영어가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른들 공부할 때 어떻게 했죠? 철저하게 영어를 위한 영어, 명문장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영어의 흥미가 나올 수도 없고 어려운 문장, 올드한 문장이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흥미도 안 되고 재미도 안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교육,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는 글감들이 마치 한글 책을 읽듯이 영어 독서로 그렇게 컨버전 됐을 때 그때 영어가 재밌고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느는 거겠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주도성입니다. 요즘 영어 공부를 성공한 친구들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주도성이 없는 영어는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즉, 영어를 study, 학습으로 한 애는 망하는 겁니다. 영어는 자연스럽게 learning, 스스로 익히고 쓰면서 배우는 learning course가 돼야 그래야 영어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너무 푸시하거나 이러면 학습으로 가는 순간 영어는 흥미를 잃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을 제대로 하고 싶다. 자기 주도성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것을 종합하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영어의
말을 배우는 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순서가 가장 기본이고 이거는 필수입니다. 두 번째, 실용영어로 시작해라. 세 번째, 융합교육화하라. 네 번째, 자기주도성을 확보해라. 이렇게 제대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영어를 즐길 수 있는, 흥미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대로 영어를 공부해야 그래야 영어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기본으로 실용영어이면서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거이면서 다양한 글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알고 싶은 호기심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오늘의 결론 바로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영어 독서입니다. 영어 독서. 그래서 영어 독서가 왜 이런 것들에 맞게 되어 있는지 영어 독서 하니까 옛날 분들은 그냥 책 읽는 것만 생각하는데 요즘에 영어 독서는요. 네이티브 스피커의 리스닝이 있고 따라서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한 스피킹을 하고 원어민과의 차이를 알고 그리고 글감도 있고 재밌는 애니메이션도 있는 리딩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라이팅, 쓸 수 있는 영어 독서 이것이 진짜 영어 독서, 영어 공부의 가장 훌륭한 학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영어 공부 제대로 하는 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영어 독서라는 걸 이 다음에 제가 하나씩 왜 영어 독서인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영어 독서가 열풍인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적인 습득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스티브 크라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도 중국어도 하나의 언어일 뿐이다. 그러면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은 모국어와 다른데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모국어를 받아들이듯이 쉽고 재밌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자연스럽게 꾸준히 노출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꾸준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꾸준히 노출되는 그 외국어 학습만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고 꾸준하게 노출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써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시죠. Extensive reading is not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다독은 절대 최고 방법이 아닙니다. 뒤에가 중요합니다. It's the only way. 그것은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 the only way는 바로 다독, 많은 독서를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최고의, 최상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라센 교수가 얘기한 가장 이상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즉, 지금 현재 자기 수준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외국어에 꾸준히 노출되는 것. 즉, 살짝 높은 내가 읽을 수 있는 그 책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영어 독서를 한다면은 영어를 익히는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습득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영어를 익히는 방법은 역시 영어 독서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독서에 대한 열풍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영어 독서 열풍은 절대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 문법이나 독해나 이런 단순한 스피킹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정한 영어 독서의 패러다임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영어 독서가 그토록 중요한지 하나하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크라센 교수가 얘기했던 영어 독서의 중요성을 꼼꼼하게 구체적인 이유, 왜 영어 독서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영어 독서는요, 영어 학습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짧고 굵게 얘기하자면 아이들이 영어 스토리를 읽다 보면은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궁금한 내용을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싶어서 우리가 한글 책을 읽듯이 쭉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가 궁금하고 뒤의 내용에 대해서 유추해보고 그리고 그런 학습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기부여로서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내가 읽은 책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읽은 책들을 말하고 싶어하고 혹은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데 이러한 아주 중요한 학습 동기부여, 영어 학습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영어 독서는 유창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 학습 이론의 가장 큰 목적의 두 가지는요. 첫 번째, accuracy, 정확성입니다. 두 번째, fluency, 유창성입니다. 정확성과 유창성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 되느냐, 거의 대부분의 외국어 학습 이론의 유명한 학자들은 첫 번째, fluency입니다. 유창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정확성을 이룰 수 있다. 자칫 accuracy, 정확성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외국어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또 움찔움찔 하다 보니까 뻔뻔해야 이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자연스러운 노출에 즐기는 상태가 될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틀려도 좋아, 뻔뻔해야 펀펀하다, 유창성이 중요한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조금 모르는 단어 나와도 문맥상 유추할 수 있고 문장이 틀리고 맞고 이런 정확성이 아니라 유창성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그러면서 실력도 늘고 이렇게 영어의 중요한 유창성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바로 영어 독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어 독서는 앞에서 살짝 본 바와 같이 읽은 것을 말하고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어 독서입니다. 특히나 스토리가 아주 좋은 책들 그리고 글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 이미지도 재밌게 즐겁게 이미지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책들은요.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소화하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쓰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영어 독서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어 독서를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콩쥐팥쥐가 아닌 신데렐라를 통해서 그 신데렐라가 살았던 서양 문화권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 문화나 그 사회의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콩글리시가 아닌 아메리칸 잉글리시 혹은 브리티시 잉글리시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소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서양 문화권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바로 영어 독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에 있는 다른 교과목들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어 독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책들에서 나온 자연과학 혹은 또 역사, 문화 그리고 옛날의 전설 이런 것들, 지리,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그쪽 과목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좀 더 폭넓은 독서, 폭넓은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바로 또한 영어 독서입니다. 여섯 번째, 이와 마찬가지로 좀 더 다양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영어 독서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소재의 글밥을 읽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억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식을
구하려고 하면 재미도 없고 또 외우기도 싫은데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통해서 영어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동화책이 갖는 특징이죠. 혹은 책을 읽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를 A를 알게 되면 B에 대해서 궁금하고 C에 대해서 궁금하는 훌륭한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게 또한 영어 독서의 특징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영어 독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문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독서라는 것은 영어 문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는 과정이고 영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문장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 문장의 패턴을 익숙하게 보다 보면 주어가 동사한다 블러블러 이러면서 아 주어가 동사인데 동사가 어떻고 그 뒤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 어떤 형태의 문장 형식이 이렇게 쓰이더라 자연스럽게 문장의 형식과 그리고 여러 동사들의 쓰임들을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독서의 특징입니다. 이렇듯 7가지의 영어 독서의 특장점 때문에 우리는 영어 독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영어 교육의 문제점인 말하지 못하는 영어, 쓰지 못하는 영어 아웃풋, 스피킹과 라이팅이 안 되는 이런 인풋 위주의 리딩과 리스닝 위주의 이런 수업들이 이제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물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개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 읽기만 하는 영어 독서가 아니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그런 4가지 영역을 포함한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의 영어 독서라면 이런 7가지의 특징이 아주 잘 살아날 수 있고 결국은 영어 공부를 좀 더 즐겁게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영어 독서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크라센 교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영어 독서가 그토록 중요한가 왜 영어 독서를 해야만 하는가 7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그러면 아무 책이나 봐도 되느냐? 영어 원서 아무거나 괜찮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책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포인트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즐겁고 쉽게 양질의 영어 원서를 접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통 있는 출판사, 체계적으로 검증된 영어 원서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보통의 영어 원서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영어 원서들의 대부분은 외국의 출판사 책들을 적당히 베끼고 적당히 각색한 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중간에 이상해지고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콩글리시도 나오고 읽다 보면은 아이들이 쓰지 못하는 그런 문장 형식들을 도입한 아주 정말 아주 이상한 문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통 있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의 검증된 책들을 읽어야만 그래야만 영어 독서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영어 초등 대상의 영어 원서 교재 판매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은 짝퉁 원서, 영어 원서이기 때문에 콩글리시에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째,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읽는 것도 좋지만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킹을 직접 듣고 따라하는 영어 읽기를 시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영어도 언어이고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개의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래야만 읽기, 영어 독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네이티브 스피커의 영어 독서를 읽는 그 스피킹을 리스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요즘 아주 좋은 기술들이 많아서 아이가 직접 그 문장을 읽고 스피킹하면 음성 인식 속에서 네이티브 스피커와 아이의 스피킹이 어떻게 다른지가 그대로 그래프로 나오면서 내가 이 부분을 이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최상의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3번째,
아이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쉬운 책부터 읽혀야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옆집에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수준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는 영어 독서만 망치는 게 아니라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흥미는 잃고 두려움이 커지는 수준에 맞지 않는 영어 독서는 독약일 뿐입니다. 네 번째, 영어 독서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독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너무 TV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영어 독서 책도 있고 그리고 또 멀티미디어조차도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 책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영어 독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영어 독서 타임을 정해놓고 저녁 먹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영어 독서 타임, English Reading Time이야. 이렇게 정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독이냐 정독이냐 이 영어 독서의 오래된 싸움입니다. 이건 아마 국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외국어를 익히는 영어 독서로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다독이 좋긴 좋지만 방향점, 목표는 다독이지만 첫 번째는 정독. 내가 알면서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막 지나가면서 모르는 게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래도 좀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독. 저는 이거를 정독이라기보다는 slow reading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천천히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점 속도가 스피드를 늘려가면서 다독으로 가는 겁니다. 즉 extensive reading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다독 extensive reading이 목표이지만 intensive reading 정독을 거치고 그 전에 slow reading부터 출발해서 다독으로 넘어간다면 아주 훌륭한 영어 독서의 선택 초이스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이 5가지 말씀드린 영어 독서 선택의 5원칙을 잘 정확히 지켜주신다면 우리 아이들 모두 훌륭한 영어 독서자 그리고 훌륭한 영어 책들을 아이들의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영어 학습 과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어 독서가 그토록 중요하고 또 영어 독서의 책을 선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 나이에 맞는 가장 좋은 영어 원서는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것을 하나씩 나이에 맞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0세에서 3세 때, 이때 영유아기 때에는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로 문장이나 이런 것까지 가면 안 돼요. 단순한 A는 B, 이런 단어의 이미지를 겹치는 그런 이미지를 겹치는 영어 원서여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글자 철자도 없어도 돼요. 그냥 듣고 그리고 그냥 그림으로 인지하는 그런 인지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그리고 그 그림을 단어로 매칭시킨 그런 1:1 대응되는 그림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책을 가지고서 이제 중요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이때는 의성어 그리고 막 은율, 리듬 이런 것들 좀 재미난 리듬 속에서 그런 음성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성과 그 다음에 단어. 다만 꾸준히 너무 많지 않은 양을 꾸준히 해주는 그런 영어 원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5세 때는 이제 좀 달라집니다. 이때는 언어를 가지고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게 만 3, 5세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때 영어 교육을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첫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가 호기심 가지는 것에 대해서만 아이가 스스로 표현하게 해줘야 그래야 자기 주도성도 높아지고 영어에 대한 흥미가 더 커지고 재미도 더 커지는데 이때 주입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단어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주도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재미도 잃게 되는 흥미를 잃게 되는 아주 나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책을 선택할 때는 아직도 리듬,
운율이 있는 아주 단순한 심플 스토리가 있는 것들, 짧고 굵고 그림이 예쁘고 리듬이 있는 그런 책들이 가장 좋습니다. 지도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아이가 한번 읽고 내가 한번 읽고 혹은 내가 먼저 읽고 아이가 읽고 이때 처음에는 엄마가 먼저 읽고 아이가 함께 읽게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읽어주는 게 아이의 영어 독서의 아주 중요한 핫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런 걸 좀 잘 명심하셔서 이 나이 때 아이들은 게임하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당연히 칭찬과 격려가 많이 있어야겠죠. 단어를 모르거나 혹은 듣고도 못 따라할 때에도 그때는 천천히 한 단어씩 이어지게 혹은 안 이어진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포기해야지 계속 강요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6, 7세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사실은 이 아이들의 수준이 언어 수준이요. 점차 어른하고 비슷해지는 모국어 수준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은 거를 뭔가 써보려고 하고 이래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는 자기가 어떤 활동이나 놀이로 이렇게 막 표현하고 싶고 또 그때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고 이러는 사고 발달이 아주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동화책이나 여러 가지 그 책들을 고를 때 철저하게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골라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 어떤 직업에 대한 거, 왜냐면 이때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선생님, 뭐 로버트,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아이로 생각하게끔 아이가, 아이 1인칭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게 느끼고 또한 재밌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규칙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규칙적인 책 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 과도하지 않게끔 조금씩 늘려가는 건 괜찮지만 아이가 조금 흥미가 떨어진다. 바로 그만두고 그 정도를 좀 더 이렇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질문 대마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뭘 질문하든지 어떤 걸 질문하든지 간에 그거를 잘 받아주시고 응해 주시면은 아이의 호기심이 훨씬 더 발달하는 아주 훌륭한 좋은 영어 독서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학생 때는요. 모국어 수준이 어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한글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쓰기에도 호기심이 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아이들의 호기심의 깊이가 좀 달라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폭넓게 관심도 있지만 깊이 있게 관심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활동을 하든 놀이를 하든 독서를 하든 이 아이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끄집어내서 출발해서 점점 넓이와 깊이를 모색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초등학교 때 시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목과 관련된 그림책, 이런 정보책 좋습니다. 정보책이라고 해서 어렵지도 않고 재미없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동화책 상상의 나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 배운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예를 들면 미국 역사에 대해서 들었다. 그럼 미국 역사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뎁스를 좀 더 깊이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수업 시간에 읽힌 사전 지식을 활용하면은 아주 흥미도 배가 될 뿐만 아니라 읽히는 재미 그리고 알아가는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책을 고를 때 단순한 동화나 이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영어 동화책도 읽지만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배경 지식을 넓이와 깊이로 갈 수 있게끔 하면은 단순한 영어 독서에 영어로 끝나지 않고 공부에 대한 호기심, 연구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훌륭한 독서, 도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쭉 독서를 할 때, 책을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해 주는 것이 이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자기가 읽고 싶은 소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관련되고 싶은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은
즐기는 시간으로 영어 독서를 하면 됩니다. 중학교 이후부터는 너무 관여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책을 선택하는 영어 원서 초이스입니다.